네, 이번에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전문 분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됐다가 일단 미국이 핵시설, 이란 핵시설 공격을 했고요. 물론 이제 핵시설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느냐는 아직 이제 다 밝혀지는 않았지만 세 군데 핵시설을 이제 공습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일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은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데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란도 맞다,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이거 협상을 어기고 미사일을 쏴서 휴전을 위반했다, 우리는 반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은 또 다시 아니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이게 사실은 전쟁이 끝난 건지 만 건지가 좀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네. 그 아까 오후에 어떤 방송 나가가지고 예. 마침 그 질문이 들어오길래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네. 이런 휴전 협정은 없다. 그래요. 자, 트럼프가 그 X에 올린 건 뭡니까? 이란이 먼저 휴전 선언을 할 거다. 그러면 12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다. 이거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권투 선수 둘이 싸워. 그러면 공이 울리면 각자 싸우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공이 울렸는데 너는 싸워도 되고 너는 싸우지 않아도 돼. 너는 12시간 뒤에 그만둬도 돼,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권투 시합이 개판된다 이거.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내가 휴전 협정을 보면은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휴전한다는 것이지, A는 몇 시에 휴전하고 B는 몇 시에 휴전한다는 이거 뭔가 이거 꼼수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랬는데 네. 그때 방송사로 속보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건 휴전협정 파기된 거다는 네. 일보가 들어오기 네. 시작하니까 저보고 뭐 나가서 돗자리 깔으라 그러더라고. 그러네요. 아니 그런데 진짜. 생각을 해봐라. 이거 꼼수다 내가 보기엔. 뭘 위한 분명히 그 12시간 차이는 네.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무방비로 노출되라는 사인인데 네. 이런 협정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탈이 나게 돼 있다 이게. 그런데 왜 그랬는가는 내가 조금 파봐야 되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장문의 기사가 실렸어요. 네. 거기서 모든 걸 다 설명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작년에 이 목표를 수립했고, 이란의 정권 교체를 올해 3월에 모든 작전 계획을 완료하고 실행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이 협상한다 그래가지고 한 번 좌절이 됐고, 호시탐탐 이 협상이 잘못되거나 잘못될 가능성만 보여도 이걸 때리려고 이 네타냐후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걸 준비해 왔는가가 아주 긴 장문의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미국이 쩔쩔맸다는 거.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 이상한 휴전하 뭐 이런 이게 포성이 멈출 수가 없다 이거를. 그리고 여기에 뭔가 트릭이 있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스라엘이 수를 쓴 거다 이거는. 네. 그런데 불완전한 휴전 합의가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이거 오래 못 간다 이거 오래 갈 수가 없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네.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거든요. 그게 첫날이었습니다. 정확히 나흘 후에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개전한 게 이제 4년이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규모 공습이 저 우크라이나에 쏟아졌어요. 네. 가장 많이 죽었어요. 지금 중동이 문제가 아니야. 그쪽 전쟁이 엄청나게 커졌어.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갔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려서 중동으로 보내면서 나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모르겠고 버리고 네. 이스라엘을 지킨다 이래 버리니까 푸틴 입장에서 기회의 창문이 확 열린. 이제 막 공습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런 신경 쓰느라고 우리 신경 못 쓴다. 네. 이거를 어느 정도 현실화 되자마자 푸틴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공습을 했는데 러시아가 가진 모든 미사일 종류가 다 나왔어요. 드론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면 보십시오. 트럼프가 양쪽을 다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네. 그러면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A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게 B, C로 확장되는데 통제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완전히 머리가 비어있는 지도자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이걸 속된 말로 골빈놈이라 그래. 네. 전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뭐랄까 여기 가서 저기 사고 치고 저기 가서 사고 치고 봐라 이제 엉키기 시작하면 이거 통제가 안 된다 이거.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머리가 빈 지도자에다가 호시탐탐 이 본진을 치는 결전만 노래 1년 이상 준비한 네타냐후 입장에서 때가 왔다. 이래서 한 사람은 거의 미친 지도자고 한 사람은 머리가 빈 지도자인데 네. 이 둘의 조합은 최악의 조합 아니냐 이게.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잘 봐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이러는 사이에 북한이 6천 명이 러시아에 또 파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국제 정치에는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이 전쟁이라는 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강대국이 협상을 조정해 준다는 기본적인 통제 질서라는 게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다음 전쟁은 어딥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예. 나는 트럼프의 변덕이 자기 지지층까지도 배신하면서 공습을 했는데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이 지도자의 이 불안정성은 이거 전 세계 근심거리인데 이건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재명 정부가 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김종대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뭐 보론으로 조금씩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전에 일기 때도 그랬고 anything but 오바마였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던 된다? 거를 다. 근데 오바마가 사실은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주도를 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깼잖아요. 네. 그러다가 2기 때는 그럼 나랑 다시 하자.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던 거를 깼다가 다시 자기가 대통령 또 되니까 또 하자라고 한 거. 그런데 그러면 그때보다 나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포르도 지역에 이제 벙커버스트를 한 거고 이게 그러니까 마가랑 배치된다라는 얘기가 지지층 내에서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은 저렇게 외부에 옛날에 민주당 정부처럼 외부에 아프가니스탄 치고 뭐 어디 치고 거기 철군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마가를 배신한 거야라는 안에 내부에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네. 급하게 빨리 봉합을 해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해. 이때면 특히 지상군 투입은 없어.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한 건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사실상 함정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저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거 거의 다 동의하는데 트럼프는 바보는 아닙니다. 네. 머리가 텅 비진 않았다. 네, 텅 비지 않았다. 즉흥적이어서 조금 예측 불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란에 치려고 하는구나, 완전히. 네.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차도살인식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금 정전협정 비난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공격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란은 그러면은 자기는 멈췄다가 못 때리고 또 맞고 이러다가 국내 여론은 악화되고 미국이 또 다시 한번 우라늄 시설 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정전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건 장기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장기간은 아닌데. 뒤로 빠진 듯 하면서 사실은 이란은 다 공격하게 만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란은 반격 능력이 사실상 없다라는 거를 다 노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입으로만 돕고 사실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이익 챙기고 있고 무기나 지원 안 해주고 있고 중국은 애초에 전쟁에 개입은 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러시아도 도와주지는 경제적으로는 도와줬지만은 무기를 지원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이건 이란에도 무기는 지원 안 해줄 거거든요. 중국이. 그러면은 본인들을 이제 제재가 들어오거나 포위망에 대한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무기까지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이란은 고립무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란은 거의 정권 교체될 수도 있겠다. 진짜 이러다가. 예. 그게 이제 트럼프의 노림수다. 예. 마켓타니에서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해물파전과 건홍합 부추전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통영 홍합과 오징어, 새우, 갖은 야채까지 반죽된 해물파전, 그리고 제철 부추, 청양고추, 통영산 건홍합으로 반죽된 건홍합 부추전으로 장마철 필수품 부침개를 간단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기로 소문난 테무를 이제 마케타니에서 테무보다라는 기획전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테무의 인기 상품을 대량으로 직수입해서 국내에서 직접 배송합니다. 배송은 테무보다 빠르고 가격도 테무보다 저렴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사담 후세인을 그 생각하고 쳐들어갔다가 정권이 날아가도 더 큰 재앙이 왔고 근데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이라크 전쟁을 열렬히 지지했던 학자입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그 이라크에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때 IS가 막 창궐되는데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폭정도 무정부 상태보단 낫더라. 오히려 그 공백을 치고 들어오는 건 극단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메이니라는 예. 그 종교 지도자의 신정 체제를 그 제거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오늘도 외신은 그렇게 해서 실제 신정 체제가 약화됐어요. 빠르게 군정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훨씬 강경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예, 이게 질서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 시스템이 파괴되고 혼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질서를 원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걸 설명하고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때 응답하는 게 항상 극단주의 세력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저항의 어떤 수단을 다 뺏기고 고립했다 그러지만 인구가 9천만 명이고 그와 연관된 무장 파벌들이 이쪽 지역의 네트워크로 다 배치되다 보면 네. 전쟁은 못해도 테러는 가능합니다. 이게 트럼프 의도대로 안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거기에다가 저 빈라덴이라는 거 알카에다 수장은 그냥 사우디 출신의 저 갑부였어요. 그런데 했던 일이 뭡니까? 9.11 테러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가서 이제 역사는 끝났다 그랬지. 사담 후세인 제거됐죠. 그런데 그 여파가 어디로 됐냐면 인근 시리아로 확산되고 뭐 해가지고 난민이 900만 명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 지금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고 이 하나의 어떤 혼란이라는 걸 대안적 질서, 새로운 질서로 대체할 수 없는 구상 없이 그냥 허트려 놨을 때. 예. 나비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끝도 것들을 없이 다 그걸 갖다가 그래 퍼머넌트 워페어라고 영원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영구 전쟁. 네. 영구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는 건데 이걸 갖다가 공중전으로 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고 해가지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원하는 질서를 누가 네. 언제 하죠? 그러게요. 그거를 보장할 수 없다. 굉장히 무너져도.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월감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실수를 베트남에서도 했고 아프간에서도 했고 이라크에서도 했고 네, 또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교훈을 배울 법했나 했더니 이번에 네타냐후가 하고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에? 누가 책임지냐고 이걸. 네. 뭐 어쨌든 전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